앞선 시간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제 펑셔널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는가 그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테크닉이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이제 중요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입장에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전역학 수업 시간에 이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이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를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리 시스템이 있다. 이제 뉴턴 역학에서는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을 다 찾고 그러는 거였지만 이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개의 물리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좌표계를 도입을 하죠. 이 좌표계가 뭐 카티전이든 뭐 폴라 코디네이트든 뭐 어떤 좌표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부르고요.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좌표가 있을 테고 걔네들을 이제 Q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걔네들의 시간에 대한 이제 미분을 시간에 대해서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 걔네들은 이제 velocity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 지금 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분 기호를 프라임 대신에 이제 도트로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물리계의 동력학을 알기 위해서는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시스템의 이제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경로로 물체가 운동한다. 이게 이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의 핵심이죠. 그럼 액션은 무엇이냐? 초기와 이제 파이널 포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개의 라그랑지안을 전체 시간에 대해서 다 적분한 것, 이것을 액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토탈 키네틱 에너지와 토탈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키네틱 에너지, 얘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을 즉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와 제너럴라이즈 velocity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물리계의 운동 방정식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얘는 모든 경로 중에서 그 액션을 최소화하는 경로, 이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이제 라그랑지 방정식이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요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제 경로가 물체의 경로이다. 이게 이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의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이 운동 방정식이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이제 동등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좀 더 그래프로 표시를 하자면 이제 시간의 함수로 좌표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축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좌표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처음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다, 나중 시간에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이제 여러 개 무한히 많은 이제 가상의 경로들이 있을 텐데, 실제의 물리 시스템이 이동하는 경로는 그 중에서 각각의 경로에서 우리가 액션 값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적분식이 표현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경로 중에서 특별히 이 액션 값이 최소가 되는 이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이동을 하고,
그 최소 액션의 경로를 이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포뮬레이션을 이제 최소 액션 프린서플, 미니멈 액션, 리스트 액션 프린서플 이제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많은 역학 문제의 경우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constraint. 이제 constraint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해. 그럼 이제 그 물체의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중에서 원점으로 볼 때 거리가 일정하다. 뭐 이런 그런 제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좌표가 변하지 않는다. 어떤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수직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일정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좌표들의 조합, Q1, Q2 뭐 이런 것들의 조합이 어떤 상수값을 갖는다. 뭐 상수값은 내가 0으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의 그런 제한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제한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K, 그래서 첫 번째 제한 조건, 두 번째 제한 조건, 그래서 n 번째 제한 조건, 여러 개의 제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어드린 거는 좌표에만 의존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속도까지 포함된 그런 제한 조건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속도가 첫 번째 좌표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좌표와 속도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제한 조건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속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한 조건은 좀 이제 복잡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역학 문제는 이렇게 좌표들이 만족하는 이제 제한이 어떤 이 관계식으로 주어지고, 이런 좌표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제한 조건을 이제 홀로노믹 제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제가 다룰 것은 좌표들에 대한 제한 조건만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물체 운동이 달라지겠죠. 왜 달라지느냐? 아까 리스트 액션 프린서플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한 조건 중에서 액션이 제일 작은 게 물리 시스템이 이제 이동 경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제한 경로들이 이런 요구하는 제한 조건을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모든 경로 중에서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하면 안 되고, 이제 제한 조건만 만족하는 그런 특별한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다 보면 아까 했던 이제 진짜 글로벌 미니멈 액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경로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파란색 경로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따져봤더니 이제 이렇게 요 경로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제 이 개의 이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럼 이 달라진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앞서서 했던 constraint가 있는 그런 경우에 펑셔널을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되겠죠. 그럼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내가 이 제한 조건 상태에서 저 빨간색 경로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은 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요걸 이용을 해서 이 변수를 소거를 하는 거예요. 변수 소거. 변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Q1이 상수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구해놓은 이제 라그랑지안에다 Q1에다가 그냥 상수값을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일반적인 액션이 아니라 이제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액션만 고려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변수 소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변수 소거를 하려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수 소거가 쉽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변수 소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 소거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변수 소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한 조건을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하는 거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액션을 확장을 하는 거죠. 액션을 어떻게 확장을 해? 원래 액션이 있었는데 그 원래 액션에다가 원래 액션 이제 라그랑지안을 이제 적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fk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그다음 제한 조건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제한 조건마다 내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나씩 도입을 해서 그 제한 조건의 관계식을 다 합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것의 적분을 새로운 액션으로 삼는 거예요. 새로운 액션으로. 이게 이제 앞서서 이 배웠던 제한 조건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변화돼요? 변화된 이런 액션에 대한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쓰면 dt분의 d 여기다가 이제 라그랑지안을 generalized velocity로 미분을 하는데 근데 f는 이제 q 닷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이 오일러 방정식의 이 좌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홀로노미 요것만 생각한다라고 했죠. 제한 조건에 velocity는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는 변화가 생기겠네요. 우변에는 자, 원래 라그랑지안을 q로 미분하는 거. 요건 그대로 있고, 일단 여기에도 q의 의존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또 q로 편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모든 제한 조건에 대해서 람다 k q i f k 자, 이것이 우리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라그랑지 이퀘이션이고 이것이 이제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하고 앞서 했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때의 운동 방정식을 비교하면 운동 방정식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왜 달라져야 돼요? 운동 방정식이 달라져야 이 경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경로가 달라지는데 운동 방정식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방법은 변수 소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변형된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된 즉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제 풀기에 앞서서 그럼 여기에 그 제한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새로운 항들이 여기 있잖아요. 새로운 항이 여기 생겼어요. 이 항의 의미가 뭘까요? 이 항. 이 항은 자, 이 항은 이 라그랑지안을 그 변형된 라그랑지안을 QI로 편미분하고 있는 거죠. 그 편미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 양을 이제 QI라고 하고 얘는 내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라그랑지안을 Q로 미분한다. 그러면은 저 Q가 그냥 위치 변수다라고 하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위치로 미분하면 키네틱 에너지 제일 쉽게 이제 카티션 코디네이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포지션으로 편미분하면 미분할 게 없고요.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를 코디네이트로 미분하면 그게 일종의 포스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generalized coordinate로 편미분을 했으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onstraint에 의한 generalized force인데 그 force가 왜 생기느냐? K번째 constraint를 만족하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체가 움직이는데 어떤 특정한 constraint를 만족을 하려고 해요. 하면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 constrai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extra force를 가해야 되겠죠.
바로 그 extra force가 바로 여기 QI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제 요 새로 생겨난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straint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constraint가 i번째 generalized coordinate에 QI라고 하는 이런 generalized force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된 그런 라그란지안 다이내믹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generalized force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뀐 경로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장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 페이지의 노트를 옆에다 이제 우선 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 노트를 옆에다 놓고 그 스텝을 이제 한 단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뭐 constraint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는 1차원에서 심플 하모닉 운동을 할 것이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를 constraint의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유니폼한 중력장이 가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물체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cartesian coordinate를 이제 쓰면 되겠네요. x, y 이게 두 개 좌표가 generalized coordinate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는 y는 0이라고 하는 이제 constraint를 하나를 만족하고 있네요. constraint. 자, 그래서 이제 f란 함수가 x, y에 의존하는 홀로노믹 constraint가 있는데 그 f, x, y가 그냥 y야. y 하나만 있고 얘는 0이다. f가 0 이게 constraint였잖아요. 홀로노믹 constraint.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 물체의 generalized coordinate, 여기서 내가 x하고 y를 coordinate로 사용하기 때문에 2차원 전체 공간에서 다 움직이는 거로 생각을 해서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2분의 1 m x 닷 제곱 y 닷 제곱, 이게 키네틱 에너지고,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x, y 다 움직이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mg y. 자, 이게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를 사용한 라그랑지안이에요. 이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소거법을 사용합니다. 소거법을 사용한다. 소거법을 사용하는 거는 변수를 하나를 없애는 거야. y는 0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y는 0을 사용하면 라그랑지안이 요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떤 운동 방정식은 mx 더블 닷은 마이너스 kx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구나. 뭐 이거 라그랑지안은 몰라도 되고 뭐 뉴턴 방정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람다를 도입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저 확장된 라그랑지안을 x 닷으로 편미분하라. 그러면 mx 닷 그래서 시간 미분 mx 더블 닷 이퀄 라그랑지안을 x로 편미분하시오. 그러면은 마이너스 kx 더하기 람다 그것의 요 제한식을 x로 편미분하시오. 그렇죠? 제한 조건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도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저 제한식은 그 x에는 무관하니까 f로 x로 편미분하면 0. 그래서 그냥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제한 조건이 있거나
제한 조건이 x의 운동에는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네요. 그럼 이제 y에 대한 제한 조건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요거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ky 더하기 마이너스 mg 더하기 람다 라운드 y 라운드 f인데, 자 이제 이 f를 y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ky 더 마이너스 mg 더하기 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지수가 x라는 미지수가 있고요.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있고 y도 모르고요. 람다도 모르죠. 자, 그런데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하나 있고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onstraint 방정식이 하나 있죠. 방정식이 3개가 있으니까 미지수 3개를 다 풀 수 있는 거지.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럼 연립해서 푸는데 이제 일단 y에 대한 constraint를 사용해서 이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y에 대한 이 운동 방정식은 constraint까지 포함하면 y는 0이다. 여기다 써야 되는 게 더 낫겠네요. 내가 요것과 요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에 constraint를 사용하면, 그럼 이제 y가 0이니까 두 번 미분 자동으로 0이고 y에다 다 0 대입하면 람다는 mg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풀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0이고 그 다음에 x는 x-은 마이너스 m분의 k x다. 그럼 이제 constraint를 다 푼 거예요. 다 풀었고 x에 대한 미분 방정식만 풀면 되겠네요. 그럼 여전히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한다는 건 이제 자명한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더 문제를 복잡하게 풀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람다를 구했어요. 람다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x에 미치는 generalized force, constraint 때문에 생기는 generalized force를 구할 수 있었고 그 값이 0이죠. 저 constraint는 y가 0이다. 즉 이 물체가 책상 위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은 x의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constraint force는 람다 곱하기 자 이건데 람다가 mg고 그 다음에 편미분 1이니까 mg. 이 constraint는 이 물체가 책상 위를 움직인다라는 그 constraint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y라는 좌표에 mg라는 generalized constraint force가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저것이 뭔가, mg가 뭔가. 그게 다름 아닌 뭐예요? constraint force가 이것이 다름 아닌 수직 항력이구나. 물체가 y는 0이라는 constraint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해. 그 필요한 힘이 바로 요 QY가 되고 그 QY가 mg야. 이 물체는 y 방향으로 mg만큼의 constraint force를 겪어야만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저 힘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mg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캔슬시키기 위해서, 즉 y = 0라는 constraint를 만족하려면 중력을 거스르는 qy, mg라는 그런 constraint force가 있어야 되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바로 책상이 주는 수직 항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문제의 답만 구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 당연히 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 이 constrai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힘이 필요한가? 근데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constraint force를.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시스템에서 이거 한번 문제를 보여드렸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